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형용사고 두 번째 파트로 이번 시간에는 서술용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한정용법에 대한 것들을 쭉 봤는데 이번에는 서술용법. 그러니까 서술용법 여러분이 형용사에서 배웠죠? 서술용법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일단 동사 뒤에 오는 거죠. 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서 바로 뭡니까? 주격보호나 아니면 목적어 뒤에 와서 목적격 보호가 되는 용법이 바로 서술용법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서술이라는 게 바로 동사와 결합이 돼서 뭐뭐 하다, 어떠하다 라는 어떤 서술어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자, 앞으로 준동사인 경우는 어떤가? 자, 형용사 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준동사가 서술용법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종류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사가 있고 준동사니까 분사구, 현재 분사구나 과거 분사구. 그 다음에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대명사, 동명사. 우리가 한정용법에서 배웠던 거 똑같습니다. 한정용법에서 배운 것과 똑같아요. 일단 준동사가 형용사구가 되는 거죠. 명사구도 되고 형용사구도 되고 이제 앞으로 배울 부사구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서술용법이란 게 뭐냐? 동사 뒤에 주격보호나 또는 바로 뭐예요? 목적격보호로서 주어나 목적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격보호가 되는 경우는 바로 뭡니까? 동사가 있고 그 뒤에 준동사가 오는 경우죠. 그럼 주격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어가 바로 이 준동사의 이제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 자, 의미상의 그러니까 문장의 본 주어는 이거고 이 준동사도 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주어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장의 주어는 이거고. 자, 그러면 한번 계속해서 볼까요? 이번에는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준동사 오는 경우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목적어의 성장이나 상태. 그럼 이때는 목적어가 바로 이 목적어가 이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명사나 대명사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꾸며주는 요 명사나 대명사 주어나 목적어인 경우. 자, 계속해서 자, 부정사의 이제 형용사용법 중에 이제 서술용법 중에 BT용법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B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경우인데 자, 명사적 주격보호 혼동하지 말 것.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문을 보시면 알 거예요. 자, 뭐말 우선 첫 번째 BT용법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뭐말 예정이다. be expected to 부정사 또는 be scheduled to 부정사와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를 이곳에서 만날 예정이다. 뭐말 예정이다. 그러면 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I am to B2용법으로 I am to meet him here. 이렇게 B2용법이에요. 이게 I am to meet him here. 그러면 이때 이 B2용법이 어떻게 해요? I am to meet him here가 I am expected to meet him here 또는 I am scheduled to meet him here 다 되는 겁니다.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회의는 내일 아침에 열릴 예정이다. 뭐말 예정이다. The meeting 또는 the conference is to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행되다 열리다 할 때 be held라는 수동태 표현을 이용하는 거. 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The meeting is to 이게 B동법이에요. 이게 to be held. 자, 또는 뭐예요? be held 대신에 take place를 쓰기도 합니다. 자, take place 회의가 열리다 개최되다 이거예요. 자, 이 B투용법이 바로 뭡니까? 예정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부정사가 어쨌든 동사 뒤에 와서 뭐예요? 주어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이게 뭐예요? 형용사적 주격보다 이 말이에요. 주어를 설명하니까. 자, 계속해서 자, 두 번째 이제 의무. 자,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나타낼 경우. 자, 너는 7시까지 돌아와야만 한다. 자, 이때 뭡니까? must도 되고 should로 의무가 되는 거죠. 의무. 근데 B투용법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You are to return by 7 이거죠. You are to
B2용법이죠. 그죠? B동사 다음에 to 부정사가 왔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주어의 뭐예요? 동작을 설명한다는 말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형용사 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 B2용법의 의무. 자, 그 다음에 그는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져야만 한다. 자, 책임지다. be responsible for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되죠.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해야만 한다니까 he must 또는 he should 또는 지금 나와 있는 he is to be responsible for be2 아시겠죠? be2 용법 to b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능. 자, 가능인데 뭐뭐 할 수 있다 없다. 자, 계속해서 이게 안 나오지. 자, 공원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가능인 경우인데 그 말을 빠뜨렸네요. 요 B2용법이 의미상의 가능 때는 부정의 의미에서의 가능입니다. 지금처럼 말은 뭐예요? 아무도 볼 수 없었다. 부정이죠. 요때 이제 B2용법을 많이 쓰는 거예요. 자, 프로 이게 부정어가 주어이거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어 주어일 때 요때 B2용법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nobody was to be seen 이거죠. nobody. 그 다음에 아무도 볼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가 nobody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고.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Nobody was to be seen in the park. 자, 이런 표현이에요. B2용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가능. 그러니까 부정의 주어가 부정일 때. 자, 그 다음에 어느 차도 허가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No car. 자, 어떻게 합니까? is to enter. No car is to enter without permission. 그죠? 허가 없이는 어느 차도 들어갈 수 없다. 이게 부정어가 있단 말입니다. 부정어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도, 의향. 자, 뭐말 의도다. 뭐말 의향이 있다. 진주를 찾을 의향이 있으면 깊이 잠수하라. 자, 뭐뭐 하려면 if 조건절로 해서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if절이나 관계대명사 후 다음에 올 경우에 자, if절이나 관계대명사 후 다음에 B2용법이 올 경우가 바로 의도나 의향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if you are to find pearls. 자, if절이죠. 그럼 if절에서의 B2용법 바로 뭐예요? intend 또는 wish to의 의미가 되는 거죠. intend to 또는 wish to의 의미가 됩니다. if you wish to 또는 if you intend to find pearls 이런 의미에서 조건절에서 B2용법이 바로 뭐예요? 의도나 의향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서술형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B2용법은 서술형법의 일종이라는 얘기입니다. B동사 다음에 왔기 때문에. 자,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 자, 뭐뭐 하는 사람이니까 those who. 자, 그 다음에 지키고자 하는 의향, 지키려는 의향이 있는 사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intend to wish 의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those who are to. 자, keep his promise, keep his health, keep healthy 이거죠. those who. 자,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 B2용법은 의도나 의향을 나타낸단 말이죠. 소망이나 의향. those who are to keep healthy. 그 다음 뭐예요? should exercise regularly. exercise regularl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 B2용법이 바로 intend to wish to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이 해석을 독해를 할 때 여러분이 빨리 이걸 알아채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who 다음에 wish를 뭡니까? 의무로 해석한다거나 또는 예정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좀 어색해진다는 얘기죠. 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의도나 의향. 자, 그 다음에 운명. 자, 그대로 운명. 뭐말 운명이다. 자,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옛날 표현 방법에서는 많이 쓰이고. 자, 그는 다시는 그의 조국에 돌아오지 못할 운명이었다. He is never to. 이렇게 비록 never to 뭐말 운명이었다 할 때 이렇게 부정어가 함께 쓰이는 거. He was never to return his homeland again. 자, 이때 B2용법이 바로 운명. 뭐말 운명이었다는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B2용법을 이제 서술형법 중에 하나의 B2용법을 봤고 본격적으로 이제 서술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동사들 뒤에서는 부정사가 올 경우는 주격보 역할을 한다. 이때 부정사가 주어를 서술 설명해 주기 때문에 자, 어떤 동사? sing
또는 appear 이런 동사 다음에 부정사 오는 경우입니다. 자, 주어가 뭐뭐인 것 같다 이렇게 보통 해석하죠. 주어가 뭐뭐 하는 것 같다. 지금 요 밑에 거는 이걸 절로 바꾸는 거예요. 요 부분을 복문으로 바꿀 때 요것도 이제 여러분 같이 알아도 돼. it, that 구문입니다. 가주어잇과 진주어 that절 이런 의미로 바꿔줘요. 요건 단문이고 위에 거는 단문 구조고 밑에 거는 복문 구조입니다. 자, 가주어잇을 넣고 그 다음에 동사 그대로 쓰죠. 자, 3인칭 단위에서 s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that 접사 that을 넣고 그 다음에 요 주어가 문장의 주어가 that절 안에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요 부정사를 동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시제에 맞게. 그러면 같은 의미인데 단문, 복문 그런 표현 방법의 차이만 있는 거죠. 같은 의미지만 자,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가 뭐예요? happen to 또는 chance to 부정사면 주어가 우연히 뭐뭐하다는 뜻입니다. happen to 또는 chance to 부정사면 주어가 우연히 뭐뭐하다. 마찬가지 똑같이 이렇게 it, that 구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주어 다음에 prove 또는 turn out to 부정사면 주어가 뭐뭐 하는 것이 뭐뭐임이 입증되다, 증명되다는 뜻입니다. 하나같이 동사 뒤에 부정사 오잖아요. 그 서술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미를 잘 알아두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ome 주어 다음에 come 또는 get to 부정사면 주어가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어 다음에 come 또는 get 다음에 to 부정사면 주어가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해주는 이 패턴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두실 겁니다. 자, 당신이 놀란 것 같다. 이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배운 바대로 seem 이용해서 자, you seem to be surprised. 그죠? to be surprised. 이렇게 했으면 당신 놀란 것 같다. 부정사고죠? 그 다음에 놀라다가 be surprised니까 to be surprised. 그럼 이걸 복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t seems that. 그죠? It seems that you are surprised. 자, 이게 왜 시제가 현재니까 are surprised. B가 are가 되는 거죠. 자, you seem to be surprised. You appear 또는 you seem to be surprised 하면 당신이 놀란 것 같다. 자, 복문으로 바꾸면 it seems 또는 it appears that you are surprised.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행복한 것 같았다니까. She seemed, 그죠? 또는 appeared to be happy. 그죠? To be happy.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단문이죠. To be happy. Seemed to be happy. She seemed to be happy. 또는 she appeared to be happy. 자, 이걸 복문으로 바꾸면 자, 이게 또 빠졌네요. 자, 여러분이 복문으로 바꿔보십시오. 어떻게 돼요? 우선 it, 그 다음에 동사 seemed, 그죠? 그 다음에 that, 그 다음에 she. 자, to be가 뭐가 됩니까? 과거죠? to be가 동사로 돼야 되는데 seemed가 과거니까 was가 되겠죠. It seemed that she was happy. 그렇죠? It seemed that to be는 이제 was 요 시제일치에 따라서 was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복문을 바꾸면 됩니다. 그는 그녀를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못 만났다. 그러니까 아까 했죠. he, chance to 부정사 또는 happen to 부정사 했었죠. 자, 그러니까 he chanced to 또는 he happened to meet her. 그죠? happened to meet her in the park.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복문으로 바꾸면 it happened 또는 it chanced that he, that 다음에 이제 he가 이제 오죠. 그 다음에 요 to meet이 뭐가 돼야 돼요? 시제일치에 따라서 과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it happened that he met her in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집에 가는 도중에 우연히 그를 만났다. 자, 뭐 하는 중이니까 on my way home, on the way home. 자, 그러니까 I 어떻게 돼요? happened 또는 chance to meet him on my way home. 아, on my way home이 빠졌네요. 여기다 좀 집어넣으세요. on my way home. I happened 또는 chance to meet him on my way home. 자, 이걸 복문으로 바꾸면 it happened, 그죠? it happened 또는 it chanced that I, 그 다음 뭐예요? to meet이 뭐가 된다고? met, 그렇죠? I met him on my way home. 그 소문은 거짓임이 판명됐다. 뭐뭐임이 입증됐다. 자, the rumor turned out 또는 proved. 자,
어떻게 돼요? The rumor proved 또는 turned out to be false.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 이렇게 이제 만들죠. The rumor proved 또는 turned out to be false.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요거를 한 바꾸면 어떻게 돼요? It turned out that the rumor was false. it 대통문으로. It turned out that 그죠? The rumor the 주어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to be가 뭐가 돼요? was가 된다 이 말입니다. 시제 과거니까. 자 계속해서 그 회의는 성공적임이 입증되었다. 판명되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영작해 보십시오. 성공작 a success 하면 됩니다. 성공작은 a success. 그렇죠. The meeting proved to be a success.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그녀를 알게 되냐? 뭐하게 되다. come to get to를 하면 됩니다. How did you come to 또는 how did you get to her? get to know her. How did you come to 또는 how did you get to know her? come to 또는 get to know her. 이거 하면 되죠. How did you come to know her? 또는 how did you get to know her? 자, 당신은 언젠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 someday 언젠가 뭐하게 될 것이다. 자, come to, get to. 자, 이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You'll come to love me. 자, 뭐 come to를 안 써도 되고 우리가 지금 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you'll love me. come to까지는 안 쓰고 그냥 you'll love me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근데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부정사를 봤고 이어서 이제 분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사의 서술용법. 자, 한정용법에서 배운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분사구가 현재 분사, 과거 분사구가 동사 뒤에 오는 거죠. 일단 서술용법이니까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로서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설명하는 거 똑같습니다. 주어나 목적어의 상태 설명이에요. 자, 그런데 주어 동사 뒤에 오면 이게 주격보어일 텐데, 자, 그러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고 했죠.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준동사 동사 뒤에 준동사 오면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다. 왜? 주어라는 거는 무슨 품사가 주어가 됩니까? 일단 주어가 됐으니까 명사 아니면 대명사죠. 그러니까 명사나 대명사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주체면 동작의 주체면 현재 분사를, 이 의미상의 주어가 대상이면 과거 분사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수동이면 과거 분사, 능동이면 현재 분사. 우리가 배웠던 한전용법하고 똑같아요. 자, 예문 한번 같이 보죠. 그들은 서서 게임을 관전하였다. 자, they 뭡니까? watch 뭐예요? 서 있는 것이 주 동작으로 본다면 watch는 보조 동작. 그러니까 they stood watching the game. 자, 그럼 동사가 됐죠? 그 다음에 watching the game이 뭐예요? 현재 분사로서 주격보어다 이 말입니다.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거죠. 그죠? 그럼 they가 바로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they 의미상의 주어가 watch의 주체입니까 대상입니까? 주체죠. 그러니까 능동 현재 분사를 쓰는 거죠. 맞죠? 그럼 요거 watching의 대상은 뭐예요? 게임이고, 그죠? 이렇게 다, 그러니까 준동사도 동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사처럼 주어가 있고 목적어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본동사가 아닐 뿐이다 이 말이에요. 본동사처럼 쓰이지 않고 문장에서 뭐예요?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으로 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watching. 자, 현재 분사. 왜? 의미상의 주어가 주체니까, 능동이니까. 그들은 급하게 달려서 한국에 학교에 왔다. 자, 그는 he came to school running hurriedly. 급하게 달려서 학교에 왔다. 그럼 학교에 왔다까지 동작을 이제 여기서 내용 끝났는데 보조적으로, 자, 유사보어는 뭡니까? 주어의 또 다른 어떤 동작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he죠. he가 의미상의 주어 아닙니까? 자,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He came to school 급하게 달려서 학교에 왔다가 본 동작이고 주된 거고 급하게 달리는, 이거는 뭐예요? 유사 보조적인 그런 어떤 동작 개념이죠. 이런 것도 바로 뭐예요? 현재 분사의 일종이다 이 말입니다. Running hurriedly 급하게. 자, 그는 그곳에 앉아 오렌지를 먹고 있었다. 자, 앉아 있는 게 주동작이죠.
He sat there. 그 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보조 동작. Eating an orange. 아시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바로 뭐예요? 보조, 뭐예요? 유사보호로서 주격보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주동작이고. 자, 이게 현재 분사가 이끄는 형용. 그럼 왜 형용사고예요? 주어의 동작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의 동작 상태를 설명하면 주격보호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용사 정법이 되는 거죠. 그녀는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일하였다. 자, 일하는 게 주동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She worked singing merrily. 이게 다 되지 않습니까? 동사 뒤오잖아요. 하나같이 동사 뒤오니까 서술용법이고, 그죠? she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주체죠. 의미상의 주어이면서 동작의 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가 맞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Singing merrily. 자, 이번엔 과거 분사. 굉장히 까다로운 거예요. 좀 잘 알아두세요. 자, 마찬가지로 의미상의 주어인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이 동작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대상이 될 때, 이 의미상의 주어가 이 과거분사 나타낸 동작의 대상일 경우에는 수동 개념이 되는 거죠. 주어가 대상이니까 수동 아닙니까? 그래서 수동일 때 과거분사를 쓰는 겁니다. 어떤 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중에는 타동사가 많아요. 감정을 나타내는 게 놀라다, 슬프다, 즐겁다, 즐겁게 하다, 자, 행복하게 하다. 자, 이런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타동사 많아서 주어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낼 경우에는 과거분사를 많이 쓴다. 왜냐하면 주어인 사람이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즉 목적이기 때문이네. 무슨 얘기예요? 자, 이건 거 타동사들입니다. 하나같이 타동사예요. 만족시키다, 열광시키다, 기쁘게 해주다, 불쾌하게 하다, 놀라게 하다, 실망시키다, 흥미를 주다, 겁을 주다. 자, 이런 동사들. 자, 이런 동사들은, 자, 그럼 요 동사들의 그 뒤에 목적어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누구란 얘기예요? 사람이란 얘기예요. 요 동사 다음에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자, 그러면 주체는 뭡니까? 이 앞에 주어는 어떤 게임이, 어떤 사물이 어떤 주어가 오는 거예요. 사람을, 목적어가 바로 뭡니까? 사람이 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누구누구를 만족시키다, 열광시키다, 기쁘게 하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게임이라든지 어떤 사실이라든지 어떤 뉴스가 어떤 행사가 뭐 영화가 나를 뭡니까? 행복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의 주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다 오지만 그 대상은 사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어가. 근데 요거는 뭐예요? 나는 만족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주어가 되는데 어쨌든 뭐예요? 대상인데 사람이 원래 목적어인데 주어 자료니까 무슨 태? 수동태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뭐예요? I am satisfying이 아니고 I am satisfied 이렇게 되는 거죠. I am exciting이 아니고 I am excited. I am pleasing이 아니고 I am pleased. 나는 기뻤다. I am pleased. 나는 불쾌했다. I am displeasing이 아니고 I am displeased. 왜? 주어인 내가 그 동작을 한 게 아니고 뭔가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근데 주어 자리에 내가 있으니까 수동태를 만들 수밖에 없죠. I'm surprised. He is surprised. She is disappointed. 자, you are interested. 그렇게 되는 겁니다. Are you scared? 너 겁먹었어? Are you scared? Are you scaring이에요? Are you scared? 그렇죠. Are you scared? 자, is he frightened? 그가 겁먹었어? Is he frightened? 이렇게 하나같이. 자, 왜 감정을 나타내는 요 동사들이 타동사가 많은가? 야, 이것들이 다 타동사들이, 자, 타동사들이고 그 뒤에 그 타동사의 목적어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 주어가 되면 수동태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수동태 바로 과거분사 아닙니까? be 플러스 과거분사. 자,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였다. 자, 그녀가 기뻐하였어요. 자, 기쁘게 하다가 please가 있죠? 그러니까 그녀가 기쁘게 한 겁니까? 그 소식이 그녀를 기쁘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녀를 주어로 하면 she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수동태가 되는 거죠. She was pleased at the news. by 대신에 as를 씁니다. be pleased at. 꼭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please의 주체는 바로 뉴스가 주체죠. she는 대상입니다. 대상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수동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the news를 주어 자리에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예요? The news pleased
h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능동형으로 the news pleased her. 나는 그 결과에 만족하였다. 자, 만족하니까 I was 뭐예요? I'm satisfied. I was satisfied. 그 다음에 by 대신에 with가 오죠. 자, be satisfied with. 그 결과에 만족했다. 그러면 나는 만족시키다. satisfy가 원래 타동사로 했어요. 만족시키다인데 그 만족시키다의 주체는 바로 뭡니까? 주체는 result죠. 그 결과가 나를 I가 바로 satisfy 대상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주어져 있으니까 수동태. 만약에 the result가 주어져 있다면 어떻게 돼요? The result satisfied me 이렇게 되겠죠. 바로 뒤에 목적 오겠죠. The result satisfied me. 그걸 수동으로 바꾼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자, be satisfied with. 그는 그 시합에 열광하게 되었다. 그 시합이 아니라 시합에 열광하게 되었다로 좀 말을 좀 바꿔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he became. 자, 뭐뭐 하게 되었다니까 became excited. 자, exciting이 아니고 왜 excited인지 알겠시겠죠? 자, by가 아니라 at, be excited at. 자, 이런 표현들 by 대신에 다른 전치사 써주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채 앉아 있었다. 자, 앉아 있었다가 주동작에 she sat. 자, 둘러싸다가 surround라는 동사입니다. 타동사입니다. surround. 자, 그러면 둘러싸인 거니까 그녀가 둘러싸인 거니까 능동이니까 수동이니까 수동이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의 과거분사의 과거분사죠. 그 다음에 둘러싼 주체는 누굽니까?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주체는 전치사 뭐와 함께? by와 함께. 자, 여기 다 나왔어요. surround 의미상의 주어인 she가 주체가 대상이다.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죠. She sat surrounded by the children. 그러면 the surrounded by the children이 자, 앞에 set이라는 주 동사가 있고 동사 뒤에 서술용법으로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과거분사예요? 의미상의 주어인 she가 동작의 주체가 아니고 대상이니까 과거분사 쓴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주격보인 걸 받고 목적어 뒤에 이제 목적격보로서 분사, 현재 분사는 과거분사 오는 경우 이때는 뭐가 의미상의 주어라?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만 달라진 겁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주체냐 대상이냐. 자,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는 대개 동사가 요 앞에 있는 요 동사가 지각동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듣다, 뭡니까? 느끼다, 만지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 그런 지각동사인 경우 이런 패턴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 자, 현재 분사 쓰는 경우는 목적어인 의미상의 주어 목적어가 동작의 주체인 경우이다 이 말이죠. 목적어가 뭐뭐 하는 거예요. 과거 분사는 거꾸로 목적어가 동작의 대상, 당하는 거죠. 자, 그걸 따져야 됩니다. 나는 그가 공원에서 달리기 하는 것을 보았다. 보았다. 지각동사죠. I saw. 그 다음에 그가 공원에서 달리기 하는 것. 요걸 목적어가 목적격보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I saw 어떻게 해요? 목적어 him running in the park. 그럼 또 왜 running이냐? 현재 분사냐? 그가 달리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동 아니에요. 목적어의 동작이니까 목적격보일 테고. 왜 과거분사 run이 아니라 running이냐? 그가 동작의 주체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분사 써도 되고, 자, 동사 원형 쓰는 경우는 우리가 형식에서 봤죠. 아니면은 뭡니까? 명사구에서 목적격보로 원형 부정사 쓴다는 것도 배웠죠. 만약에 원형 부정사 run이라면 끝까지 다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원형 부정사 썼을 때는 끝까지 다 봤다는 얘기예요. 동작을 다 마칠 때까지. 현재 분사 쓸 때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봤다는 얘기고. 기억나시죠? 명사구의 목적격보. 자, 원형 부정사도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내 등을 만지는 것을 느꼈다. I felt. 자, somebody. someone touching. 자, 누군가가 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someone이 목적어인데 목적어 의미상이죠. 능동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분사. 그리고 대상은 바로 등이죠. 자, 지각동사 felt. 목적어 목적격보. 자, 그 다음에 그녀는 그가 길을 건너가는 것을 보았다. 자, 많이들 이런 문장 많이 쓰죠.
She saw him crossing the street. 자, 경찰관은 그 도둑이 달아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 the policeman found the thief running away. 아시겠죠? 자, 이번에 과거 분사를 쓰는 경우는 자, 요 동사가 사역 동사인 경우 또는 지각 동사 요 두 가지인 경우가 다 됩니다. 이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는 자, 목적어가 바로 의미사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작의 대상. 그는 차를 기술자가 수리하도록 만들었다. 만들었다가 뭐입니까? 시키다라는 뜻도 있고 got, make 뭐 여러 가지 동사가 있죠. 자, made 사역동사 made를 made를 이용한다 치고 자,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목적어 자리에 더 칼을 놔야 됩니까? 만약 요 표현대로 하면은 메카닉이 와야 됩니까? 만약 메카닉이 온다면 he made mechanic repair their repair예요. 그때는 원형 부정사 repair가 와야죠. 왜냐면 메카닉이 동작의 주체니까, repair의 주체니까 repair the car. 근데 the car가 목적어 자리에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repaired by the mechanic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어가 동작의 대상일 때는 과거 분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에요. He made the car repaired by the mechanic. 자,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자, take one's picture. 자, 어떻게 많이 편지죠? Have one's picture taken. 참, have one's picture taken. 이때 have가 사역동사예요. 우리가 찍은 게 아니라 뭐니까 우리를 누군가가 찍게 해줬다는 얘기죠. We had our picture taken. 그죠? We had our picture taken. We had our picture taken. 이때도 our picture가 take의 과거 수동이니까 picture가 take의 대상이니까 과거분사 taken이 오는 거죠. 앞에 had는 사역동사고 나는 내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들었다. 자, 지각동사죠. I heard my name. 그죠? 불려지는 거예요. 부르다가 뭡니까? call. 그건 어떻게 합니까? I heard my name called by someone. by someone이 지금 생략된 거죠. 자, 나는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만약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I heard my name called 누구? 그녀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주체가 있으니까 by her. called by her. 그러면 뭐니까 그 특정한 여기다 called 다음에 그 특정한 사람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 뒤에다가 by 뭐뭐가 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뭐 누군지 모르니까 생략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문을 잠가둔 상태로 두었다. 자, 문이 목적어가 되겠죠. 잠가두다. 문이 잠그는 게 아니라 잠겨지는 거니까 I left, 또는 I kept, I leave, I left, I put. 어쨌든 the door가 목적어죠. 잠가니까 close니까 또는 lock. 어떻게 돼요? I kept the door closed 또는 locked. 잠그니까 locked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과거분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the door가 목적어인 the door가 대상이니까. 자, 우리는 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 I found, we found the money. 자, 훔치는 게 당하는 거니까 돈을 훔친 거죠. 돈이 훔쳐진 거죠. 그러니까 steal이라는 동사를 이용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해? The money stolen. 과거분사. We found the money stolen. 과거분사다 이 말입니다. 이 목적어가 동작의 대상이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형용사의 형용사구의 서술용법을 한번 쭉 봤습니다. 자,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열심히 자, 공부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